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드론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고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드론 조종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게임 광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말하기는 그런데 그 그렇죠. 우크라이나 군에서 군에 지금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맑은 눈이라는 이름의 드론 부대가 있는데요. 그 부대에서 작년 초부터 1년 반 사이에 3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이제 사살을 한 병사가 있어요. 근데 드론 조종사인데 29살이고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한테 너 게임 너무 많이 한다.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런 잔소리를 항상 듣다가 입대를 해서 보니까 이 드론 이 조종에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보이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열심히 하던 그 외신 표현에 의하면 괴짜 게이머들이 아주 치명적인 조종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도 뭐 일본 말이지만 게임만 맨날 방에서 콕 박혀서 왔던 희귀꼬물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사가 되는 뭐 네. 이런 시대가 네.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약간 이렇게 신체적으로 허약해 보이고 맨날 스크린만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 걱정을 하지만 막상 드론 전쟁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이 친구들이 드론 전사로서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 건데요. 이제 드론으로 300명을 사살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전쟁에 있어서는 뛰어난 전사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살상 무기라는 거에 눈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게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건지 전쟁을 하는 건지 조차도 아마 거리가 좀 생길 수가 있는 이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그 각 군에 게이머들을 육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그런 대회도 했다면서요? 네, 그 올해 8월에 그 워싱턴 D.C.에 국립건축박물관이라고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로비가 굉장히 넓고 정말 장엄한 건물인데요. 거기에 미국군, 그다음에 영국군, 캐나다군 3개국 군이 모여서 정식으로 국가도 연주하고 그 콜 오브 듀티라는 전쟁 게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벌써 5번째 게임 대회를 열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미국 육군에서 2018년에 처음에 e스포츠 단이라고 그 게임 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이유는 워낙 모병이 잘 안 돼서 2018년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 육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가려면 게임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로 게임단을 창설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이 콜 오브 듀티 말고도 다른 이제 전술 전략 게임들이 인기 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그런 게임을 하는 거를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치라고 그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에서 게임하는 걸 보여주면서 또 게이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앱이 있는데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열어서 직접 와서 보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들도 군에 입대하면 이런 이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줘서 모병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돼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페이커가 또 저기 우승을 했다는데 게임하면 또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이 게임은 뭐 프로게임계에서는 여전히 강자로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 군 인력이 계속 줄어가지고 그리고 참 모병을 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 정말 이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입대를 해서 뭐 이 게임에서 익힌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떤 전략 전술 게임인가요? 이런 식으로 바로 투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다면 군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뭔가 길이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한테 관심을 끌어서 이제 병사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분석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AI가 도입이 되고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과거의 전쟁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전이 중요해지고 그 온라인 상에서의 적과 대결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래도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게임 같이 이렇게 눈과 손의 협응, 그다음에 빠른 판단 이런 거를 연습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해져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2006년에 공군에서 프로 게이머를 그 모집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게임 하는데 네. 운영 요원을 모집한 적이 있고, 그 몇 년 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워게임 운영 요원으로서 게임 잘하는 사람들을 좀 뽑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걸프전 때 이제 CNN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그 시커먼 하늘 위로 이제 이 포탄들이 쭉 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전쟁이야 게임이냐 했던 게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네. 이제 이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뭐 게임이냐 전쟁이냐 뭐 이런 어떤 뭐 개념의 어떤 뭐 이런 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래 전부터 이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각종 뭐 아케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해왔고, 저희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삼국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해봤었는데 이렇게 점점 전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처음 얘기를 좀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이제 300명 저격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 사실은 3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미군의 가장 역사적인 저격수가 이 크리스 카일이라는 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저격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라크 전에서 세운 기록이 공식적으로 저격한 게 160명.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저격한 게 255명이었어요. 그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예. 이제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맞습니다. 영화로도 예, 나왔는데, 예. 그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서 300명을 이제 이 제거를 했다는 저격수 얘기로는 우리 부대에는 나보다도 더 실적이 뛰어난 병사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사람 한 명 한 명이 과거의 이제 역사적인 그런 저격수, 과거의 어떤 업적과는 정말 다른 형태의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군도 좀 이런 면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차라리 어떻게 인간 조종사가 있는 경우는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요즘은 AI 또 프로그램이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추적할지 선별하는 것부터 해서, 수만 명 중에 한 명을 이제 이 사람을 추적해야 된다 선별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를 들면은 집에 그 사람이 들어왔는지 AI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왔구나 확인을 한 순간 드론에서 바로 발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최종 목표가 맞다, 발사를 해도 좋다라는 이제 승인을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그것조차도 기계가 하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흥미롭지만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게임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